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상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열하고 온도와 압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온도랑 압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고체 상태보다 액체가 더 막 활발하잖아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활발하지. 그렇게 활발하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더 많아요, 액체가. 기체는 더 막 쌩쌩 더 활발하죠.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밥을 먹고 뭔가 에너지가 나야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승화도 마찬가지겠죠? 승화도. 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것도 흡수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거꾸로도 좀 생각하셔야 돼. 거꾸로 가려면 에너지가 낮아져요. 막 활발하던 애가 에너지가 낮아져. 그러면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 거야. 막 활발하던 애가 안 활발해지려면 자기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갈 때는 열을 이제 방출할 거야, 방출. 활발하던 애가 덜 활발해지면은 자기 에너지를 열이 에너지거든요. 열을 방출할 거야.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네. 거꾸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 열을 방출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 뭐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열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열 에너지란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해요. 열 에너지가 뭐 들어온다.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태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에너지가. 에너지의 이동. 에너지는 이제 이거 초등학교 때도 다 배우는 건데, 이거 항상인데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하는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열 에너지를 얻은 물질은,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얻으면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높아지죠, 그렇죠? 열 에너지를 잃은 물질은 온도 낮아지는 거 맞지? 뭐 여기까지 다 이해가고, 열 에너지의 크기, 물질이 가지는 열 에너지는 온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온도가 높은 애가 에너지가 많은 거죠. 온도가 높은 애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뭐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0도씨 물하고 50도씨 물하고 100도씨 물이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100도씨 물이 더 에너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0도씨 얼음도 있고 0도씨 물도 있어요. 얼음물이야. 예를 들어서 얼음물인데 온도계 꽂아놓으면 0도씨인데 얼음도 있고 물도 있어. 그럼 그건 얼음은 0도씨고 물도 0도씨인 거야. 그러면 니네 생각에 누가 더 에너지 많아 보여? 물이지. 물이 활발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같은 온도라면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100도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이 팔팔 끓을 때 100도씨 물도 있는데 거기서 팔팔 끓어가지고 나온 수증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똑같을 때는 고체보단 액체가 에너지가 많고 액체보단 기체가 에너지가 많겠죠? 네, 이해 가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 상태로 될 때 더 열 에너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체를 한번 가열하면서 온도를 재보는 거야. 고체를 가열하면서 온도를 재. 그러니까 처음에 고체가 녹기 전까지는 온도가 올라갈 거야.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녹아. 녹을 때는 안 올라가요, 온도가. 이게 중요한데 녹을 때는 온도가 유지가 돼. 그러니까 가열은 하고 있는데 온도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이 입자들 사이에 인력을 끊는 데 써요. 요 구간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 시키는데 모두 사용해. 요때 에너지를 흡수를 해. 열을 흡수를 해. 상태 변화하면서. 근데 흡수한 열을 이 열을 뭐 하는 데 쓰냐? 상태 변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한다. 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 있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 있어. 근데 그때는 고체랑 액체랑 공존을 하는 거고, 고체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온도가 안 올라가. 다 액체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돼요. 뻥 아니다.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로 갈 때 열을 흡수해. 흡수해가지고 뭐하냐? 얘네들을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데 써. 그러고 나서 액체 상태가 되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융해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 불규칙하게 변하죠.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입자 사이 거리 좀 멀어집니다. 자, 요런 용어가 중요한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입자 배열을 변화시키는데 쓴다. 입자 배열을 변화시키는데 써서 가열해도 그 온도에서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온도 높이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얼음을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0도씨가 되면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동안에 뭐 하냐? 얼음을 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태 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녹았어.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 올라가요.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0도씨인데 0도씨가 여기서는 녹는 점이죠. 여기서는 0도씨가 뭐냐면 녹는 점이 돼요. 녹는 점. 자, 마찬가지로 액체를 가열한다. 액체를 가열하면은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막 활발해지다가 어느 순간 또 안 올라가. 왜냐면 이때도 뭐해?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화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써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 시키면서 에너지 씁니다. 그럼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끓는 점. 물 같은 경우에 100도씨가 끓는 점이야. 그래서 100도씨 팔팔 끓을 때는 가열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온도 안 올라가요. 그냥 100도씨 유지되는 거예요.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에서는 기화가 일어나며 액체와 기체가 두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합니다. 액체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흡수한 열 에너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상태 변화 시키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해 가실 것 같죠? 이해하실 것 같죠? 입자 배열은 더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보면, 넘겨보시면,
기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 불규칙하게 되고요. 물론 불규칙하게 되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지고 기체는 매우 멀기 때문에 근데 그때 흡수한 열 에너지가 전부 다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에탄올을 이렇게 담가 놓고 끓임 쪽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긴 해요. 예. 돌멩이 같은 건데 끓임 쪽 옆에 있습니다.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어주는 돌, 예, 돌멩이야 돌이나 사기 조각 끓임 쪽이라고 한다. 아무튼 끓임 쪽을 넣으면 이거 끓임 쪽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얘가 팍 넘쳐 흘러서 뭐 다칠 수도 있고 이래. 넘쳤는데 막 불 붙어가지고 사고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에탄올 가지고 지금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끓임 쪽을 넣어서 이게 자글자글 끓게 해. 자글자글. 예, 작은 기포가 많이 생기게 해. 그리고 에탄올은 직접 가열하면 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중탕으로 가요. 물중탕. 물을 가열해서 에탄올을 가열하는 거예요. 에탄올을 물중탕으로 가열하는 까닭.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서히 가열하려고. 너무 급격하게 가열하면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실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서서히 가열하려면 물중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온도계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된 애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찬물에서 여기선 다시 액화가 돼야 돼. 여기는 기화가 되는 거고. 이 찬물이 있어야 돼요. 찬물 없으면 다 기체 상태로 막 날아갑니다. 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가 되면 일정해져. 78도씨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탄올에 끓는 점. 에탄올에 끓는 점. 예, 물은 100도씨고. 왜 일정하게 유지되냐가 중요한데 열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고체를 가지고 만약에 그냥 얼음이라고 할게요. 얼음을 가지고 가열해. 그러면 0도씨가 되면 녹는 점.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가다 100도씨가 되면 막 끓어. 그럼 끓는 점. 다 기체가 되고 나서야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끓고 있는 동안에는 100도씨가 유지됩니다. 요 구간은 고체 플러스 액체고 요 구간은 액체 플러스 기체고. 자, 고체가 융해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 액체가 기화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 액체를 가열할 때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니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글부글 끓을 때 거기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172도씨이고 끓는 점이 97도씨이다. 자, 25도씨에서 이 물질의 상태는 액체입니다. 이거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 있는데 마이너스 127도보다 높으면 일단은 액체가 된 거지.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27도씨면 녹으니까. 근데 97도씨까지 높여야지 얘가 끓을 텐데 아직 못 끓은 거죠? 그러니까 25도씨는 당연히 뭐야?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냉각을 해볼까, 냉각. 자, 냉각할 때가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에너지 상태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액체를 냉각해가지고 기체로 만들 거예요. 액체가 더 활발해, 기체가 더 활발해? 기체가 더 활발하죠? 아니, 소리 잘못 얘기했다. 액체를 냉각할 거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황을 볼 거야. 액체가 더 활발해요? 고체가 더 활발해요? 액체가 활발하죠? 그러니까 고체가 되려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얘네가. 그러면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자, 어는 점은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잘 봐요.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을. 근데 냉각을 하는데 나중에 요때 되니까 온도가 안 떨어져. 냉각을 멈춘 게 아니야. 냉각은 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열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 열이 방출돼서 그래요. 상태 변화하면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냉각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 상태였고 여기는 액체에서 고체로 지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다 고체가 됐어. 그럼 더 이상 방출할 열이 없잖아요. 다 고체가 되면.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액체가 고체로 될 때 그때는 이제 어는 거지. 어는 거. 그래서 요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어는 점이라고. 어는 점. 어는 점은 이제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물질을 냉각할 때 입자 배열의 변화. 입자가 이렇게 무질서하다가 약간씩 질서 있어지는데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액화가 일어날 때 열을 방출, 열 방출. 방출하면은 왜 온도가 안 올라가냐? 지금은 냉각하고 있는 도중이야. 냉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열이 방출되니까. 다 액체가 되고 나서는 다시 온도가 떨어지다가 요때도 이제 열이 방출됩니다. 요때 이름은 어는 점이라고 하고, 요거는 사실 특별하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요거는 끓는 점이랑 같은 거야. 상황은 끓는 점은 아닌데 온도 똑같아요. 끓는 점이랑 온도 값이 똑같다라고. 어는 점도 마찬가지인데 어는 점도 원래 녹는 점하고 값은 똑같아. 근데 상황만 다른 거예요. 예. 자, 어는 점이랑 원래 녹는 점이랑 같아요. 값이. 얼음이 0도씨에서 녹고 물이 0도씨에서 얼어요. 그게 똑같은데 상황만 다른 거야. 어는 상황. 응고될 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면은 그걸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액체가 응고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해야 돼. 어는 점. 자기 마음대로 뭐 응고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는 점으로 하시고, 물질을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이용. 자, 지금 우리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한데 이거 사실 냉매라는 게 여기 돌고 있어. 냉매가 액체가 기체로 되잖아요. 소리 다시 미안. 기체가 액체로 되잖아요. 아니야 이거 맞다 미안.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지. 흡수하는데 누구한테서 흡수하냐면 주변에서부터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흡수를 해가면은 주변은 어떻게 될까? 주변은 온도 내려가요. 주변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땀이 마른다. 땀이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시원함을 느낀다. 그거는 그 땀이 기체로 되면서 그 애가 내 열 에너지 빼앗아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의 종류는 이렇게 이 용어가 있어. 융해될 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야. 융해열. 융해열이라고 하고, 기화할 때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하고, 승화할 때 흡수하는 열은 승화열이라고 해요. 근데 요 세 가지 상황은 전부 다 열을 흡수해 가는 거니까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돼?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거다. 자, 융해열 흡수. 얼음 위에 올려놔. 물론 사실 얼음 자체는 차가우니까 뭐 전도나 이런 것 때문에 열 에너지 뺏겨서 시원하게 유지될 수도 있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가 돼. 융해. 융해열을 흡수해, 얼음이. 그래서 주변은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주변에 열 에너지 흡수해서 자기는 이제 녹습니다. 기화열 흡수하는 경우 수영하고 나오면 이제 몸이 좀 덜덜덜 떨려요. 왜냐면 이제 수증기 형태로 기화가 되면서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분수대 옆에 있으면 시원하고, 도로에 물 뿌리거나 이러면 시원하고요. 땀이 마르는 동안에 또 시원해지고. 자, 휴대용 버너를 쓸 때 뷰테인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통이 차가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가스통이 있고, 뭐 이렇게 가스가 근데 이 안에 무슨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야, 이게 액체 상태로 존재해. 액체 상태로. 왜냐하면 기체면 너무 부피가 크니까 압력을 높여가지고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치? 그렇지 않아요? 가스통 흔들어 보시면 흔들려, 액체야. 근데 이거를 버너를 쓸 때는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은 뭐가 돼? 이 상온에서 1기압에서 나오면 기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래요. 그 버너를 쓰잖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불 옆에서 하는 거니까 얘가 뭔가 뜨거울 것 같잖아.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막 나올 때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게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너무 차가우면 가스가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막 이렇게 흔들어. 그럴 때 있거든. 그거는 가스통이 차가워져서 그래. 기화열을 흡수해서 에어컨 액체 상태의 냉매를 이용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한다. 기체로 만들면서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물이 마르면서 체온이 내려간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가죽으로 만든 물통을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써있긴 하네요. 뭐 사막에서는 뭐 좀 요런 식으로 생긴 물통 써요. 요런 식으로 생긴. 그쵸? 요게 가죽이야. 근데 가죽은 원래 물이 스며들어. 물이 스며들면 나쁠 것 같은데, 스며든 물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은 시원해져. 약간 낭비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쓴다 이거지. 스며든 물이 기화하면서 그 물통에 있는 물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해가나? 자, 갔다 오세요. 팟인팟 쿨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야. 작은 항아리에 큰 항아리 겹친 다음에 여기 젖은 모래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야. 기화열 흡수. 네, 다녀오세요. 팟 쿨러라고 하는 것은 이 젖은 모래에서 물이 증발할 때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냉장고라고 할 수 있고요. 동물의 체온 조절, 사람 같은 경우엔 땀샘이 있어가지고 땀을 흘리면 되는데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시원해지죠. 근데
땀샘이 없는 동물이 있대. 털 뭐 이런 애들, 개 이런 애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헥헥거리는 게 혀를 내밀고 뭐 여기서나마 이제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털을 자신의 혀로 핥는다. 예, 지능 목욕을 한다. 이런 게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 그러니까 이게 좀 규칙적인 형태로 바뀌는 애들입니다. 기체가 고체로 바뀐다던가,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던가,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승화열을 방출하고, 액화열을 방출하고, 응고열을 방출하는데, 그럼 열을 방출했으니까 주변은 어떻게 돼? 주변은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요. 주변 따뜻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마당에 물 뿌리고 이래요. 더우면. 예, 더우면. 여름에 더우면 도로에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한다. 예. 그 기와를 흡수하니까. 근데 여기 에스키모인들, 예, 이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예. 응고열 어디 있죠? 예, 여기 있구나. 자, 예. 얼음집에 물을 뿌려. 물 뿌리면은 우리는 시원해질 것 같잖아. 예. 근데 여기서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돼? 응고가 돼. 응고. 응고가 되면서 응고열이 방출돼.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높아져요. 예. 뭐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뭐 0도 이하, 0도보다 더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추울 때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이 얼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액체 파라핀을 이용해서 온열 치료를 한다. 물론 그냥 따뜻한 물에 담가 있어도 되는데 봐봐요. 액체 파라핀에 담그면 액체였던 게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열이 방출을 돼요. 그래서 요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고 손이 더 따뜻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잘 봐. 날씨가 추워지면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린다. 이상하죠? 물 뿌리면 더 얼어붙을 것 같잖아. 근데 물은 어는 게 맞아요. 물은 어는데 오렌지 나무는 안 어는 거야. 물이 감싸서. 그 감싸서라기보다도 뭐 그런 효과도 좀 있긴 하겠지만 물이 응고될 때 응고열을 어떻게 돼? 응고열을 응고열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물은 어는 거고 오렌지 나무는 안 어는 거예요. 냉해는 이제 뭐 추위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는 거죠. 겨울철 과일 창고 안에 물 항아리를 놔둔다. 그럼 물은 어떻게 되겠어? 물은 얼어요. 근데 물은 어는데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과일은 안 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지금은 다 응고열 방출했던 거고요. 액화열 방출. 목욕탕 안에 습기로 후텁지근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샤워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갑자기 뿌얘질 때가 있어요. 그때 수증기가 그 뿌연 물방울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텁지근해지는 거고, 수증기를 이용하여 우유를 데우면 더 잘 데워지는 거고, 이게 좀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죠.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액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소나기 내리기 전, 소나기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돼야 돼. 물방울이 돼야 돼요. 그거는 액화이지, 액화. 그러면서 후텁지근하다. 그러니까 비 오기 바로 직전에 약간 더워. 그럴 때 있습니다. 뭐 비 맞고 이러면 물론 춥지만 비 오기 전에는 후텁지근해지거든요.
증기 난방기는 물을 끓여 만든 수증기를 이용해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물론 이제 보일러 뭐 이런 게 따뜻한 물이 돌아도 되는데 이런 이제 스팀 난방을 하면 더 따뜻해요. 예, 뜨거운 수증기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뭐지 군대 있을 때 이런 스팀 난방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뭐 라지에이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이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따뜻하다. 자, 눈이 오는 날에는 날씨가 포근해진다. 이거 이상하지? 눈 오는데 뭐가 포근하대? 이상하죠?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눈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뭐가 돼야 돼? 눈이 돼야 되는데 이건 승화지, 승화. 네. 승화인데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죠? 네. 그래서 승화열이 방출이 돼요. 승화열이 방출돼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바람만 쌩쌩 불면 훨씬 추워요. 눈 오는 날이 덜 추워요.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좀 약간 좀 덜 추워요. 느껴보세요. 나중에. 눈 오는 날이 더 춥습니다. 그냥 눈 안 오는 날보다. 승화열이 방출돼서 그렇고, 자, 융해나 기화나 고체에서 기체로는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얘네가 흡수해야 되죠, 그쵸? 왜냐하면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 애가 흡수해 갔으니까. 날씨가 추워질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냉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면서 주변으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 때문이다. 응고열이죠, 응고열.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태풍, 잠깐만요. 태풍은 수온이 27도씨 이상 유지가 되면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얘가 물방울이 돼. 근데 물방울이 되면서 다시 또 어떤 열을 방출하냐? 액화열을 방출하죠. 그러면서 더 상승 기류가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자, 이때 방출한 열 에너지로 인해 주변의 공기가 데워지고 공기가 다시 상승하면서 태풍의 위력이 커진다. 하여튼 뭐 태풍이 위력이 커지는데도 그 물이 수증기가 물로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냉각할 때 온도 변화. 자,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려면 냉매로 사용하기 쉬운 게 얼음하고 소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얼음하고 소금을 3대1로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마이너스 21도씨까지도 떨어져요. 그냥 얼음만 있다라고 해서 냉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얼음이랑 소금물이 있으면 사실 얼음을 녹이는 거거든. 이거 얼음을 녹이면서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야. 얘가 융해열 흡수.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영어학원에서 얼음이랑 소금 넣은 다음에 우유를 올려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쵸. 예. 아이스크림을 만들 정도로 이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0도씨가 된 다음에 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이게 온도계 한계여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때 뭐 하니까? 이때? 상태 변화. 상태 변화해요. 액체가 고체로 되니까 이제 응고되고 있는 거죠. 액체가 고체로 되니까 응고되는 거 맞죠? 응고열이 방출되면서 냉각을 하고 있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온도는 어느 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느 점에서 응고가 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1,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물의 어는 점 0도씨다 맞고요. 0도씨에서 물과 얼음이 함께 공존하는 거 맞습니다. 물이 어는 동안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그러면 온도 더 떨어져야 돼. 지금 어는 동안이기 때문에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얼음을 가열하면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는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은 원래 같아요. 녹는 점이 0도씨면 어는 점도 0도씨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4번도 맞고, 시험관에 넣은 물의 양이 많아져도 물의 어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뭐 어는 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자, 위에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그림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응고열이 방출돼서 그래요. 응고열이 방출돼서 그렇습니다. 79쪽에 옆에 보세요. 이거 중요한데, 냉장고 원리. 프레온 가스라고 냉매가 있습니다. 냉매가 잘 봐. 여기에 액체 상태의 냉매가 들어갔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디 잘 안 보인다. 여기에서 증발이 일어나요. 액체가 기체로 된다 이거지. 그럼 뭐 하죠? 그러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기체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빼앗아 갔으니까 냉장고 안은 어떻게 돼? 냉장고 안은 냉장고 안은 차가워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로 증발기 있는 데로 들어올 때는 항상 어떤 상태로 들어와야 돼? 액체로 들어와야 돼, 액체로. 근데 액체가 여기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액체가 통과하면 기체가 돼버렸어. 그럼 기체를 또 넣을 순 없잖아. 그래서 계속 내가 날마다 액체를 내가 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한 기체 있지, 기체? 얘를 다시 이 뒤편으로 보내. 그래서 압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펌프가 있어서 얘를 압축을 해. 얘를 압축하잖아.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액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응축기라고 됐지, 응축기. 이거 냉장고 뒤편인데 기체 냉매를 다시 액화시킵니다. 근데 액화할 때는 액화열을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뒤에는 되게 따뜻해요.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면 액체로 만들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따가. 그래서 액체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넣는 응축기가 있는 거야. 기체에서 액체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체는, 프레온가스 액체는 다시 증발기로 가서 기화열 흡수하고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특별히 안 갈아줘도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살 때부터 액체 냉매가 들어있는 네,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쓰다 보면 냉매가 좀 새거나 아니면 냉매가 좀 떨어지는 경우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에어컨 기사분이 오셔가지고요, 냉매를 충전을 해요. 근데 저런 냉장고 안에 있는 프레온 가스가 이제 냉장고를 버리면 거기서 그런 프레온 가스가 나와서 그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이러기도 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자, 에어컨의 원리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더워. 냉장고를 열어놓으면 시원할 것 같아. 냉장고가 차가우니까. 냉장고를 열어놔. 근데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여기는 차갑지만 이 뒤에는 어때? 뒤에는 뜨거워. 그래서 너무 덥다라고 냉장고 문 열어놓는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세만 나가는 거지.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증발기 응축기를 실외기로 만들어 가지고
실외에다 놔두는 거야. 응축기를. 그럼 증발기는 실내기에서 증발을 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찬바람이 나와. 근데 기체가 된 애를 저기 바깥에서 응축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따뜻한 바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바람은 여기에만 있고 따뜻한 바람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도시는 뭐 건물 안은 시원하긴 한데 건물 바깥에는 엄청 더워요. 이런 이 실외기가 따뜻 있기 때문에. 이러는 이유는 뭐야? 이거 같이 있으면은 효과가 없잖아. 얘를 떼가지고 바깥에다 놔둬야지 얘가 더운 바람 바깥으로 나가고 찬 바람만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죠. 증기 난방기 가열을 해서 수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 그럼 요거 라지에이터라고 하는데 요 라지에이터 방열기에서 액화가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됩니다. 그러면 물이 됐을 거 아니야, 물. 그럼 다시 와. 다시 수증기를 만들어.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하죠.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맞네,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일단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아무튼 다 할게요. 22번까지 풀게요. 해보겠습니다. 열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이다. 이거 맞아요. 맞고요. 같은 양의 얼음, 물, 수증기 중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얼음이다. 이거 틀렸네. 수증기가 가장 에너지가 큰 거야.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거 맞고. 융의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이런 거는 다 열 에너지 흡수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된 거고 이거는 액체가 기체가 된 거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열 에너지 흡수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 증가하고 물질을 냉각하면 열 에너지 감소한다. 맞죠? 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게 고체에서 출발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체에서 갈 수도 있고 액체에서도 갈 수도 있거든. 고체였다가 나중에 나는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이제 녹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액체다. 그래서 고체, 액체, 1번이 답이네. 자, 그 다음에 온도 T는 이 물질의 여기 이 앞에 그림에서 요 T는 녹는 점이죠. 녹는 점. 그쵸? 지금 녹고 있는 거니까 녹는 점이고 기억 녹는 점이며 나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이제 융해지 융해 열을 흡수할 거고요. 입자운동 둔해지는 건 아니고요. 물질의 열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입자세 인력 약해진다 이건 맞고 물을 끓일 때는 아니죠. 지금은
흡수한 열 에너지를 입자별을 변화시킨다. 이거 맞네요. 3번, 5번이고요. 자, 열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 성해가 생긴다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건데 이건 막 에너지가 많던 애가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요거는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승화열 방출하는 겁니다. 이건 방출하는 거고, 녹아서 물이 된다. 이거 흡수해야 되지. 흡수. 우산이 마르는 거 흡수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기화열을 흡수할 거고. 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김이 서린다. 이거는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액화하고, 액화될 때는 액화열은 방출합니다. 이거 니은 디귿만 고르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50도씨의 얼음을 일정한 조건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마이너스 50도씨였다가 여기 고체였다가 고체 플러스 액체, 여기 액체죠. 액체 플러스 기체, 여기 기체죠. 이렇게 되는 건데 A 구간에서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아니고요. B와 D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맞고, C 구간에서 얼음과 물이 함께 공존한다. 그건 아니죠. C는 액체만 있고요.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가장 크다. 맞지? 니은, 리을이고요. 자, 위 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D는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출은 아니고요. 열 에너지가 물의 기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맞죠? 기화에 사용되고 있는 거고, D는 기화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8번. 8번 있나요? A에서 이 구간에서 다음 현상에서 이용하는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 구간. 얼음과 음료수를 넣어도, 그럼 얼음은 융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융의 열을 흡수해서 음료수가 시원해지는 건데, 융의 열을 흡수하는 구간은 B네요. B.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기화열 끓일 거니까 기화열 흡수하는 그런 실험인 거고, 물의 온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 끓임쪽 놓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방지하려고.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자, 나머지는 맞고요.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물이 끓는 동안에는 가열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물이 끓기 전보다 끓고 있을 때 가지는 열 에너지 더 크다. 맞고, 자, 물이 끓는 동안에 흡수한 열 에너지가 물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된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 맞습니다. 물 입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로르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고체인 겁니다. 고체. 근데 액체구나. 액체 상태에서부터 냉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가열을 한 거예요. 먼저 가열에 놓고 이제 놔두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점이 44도씨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44도씨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냉각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응고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응고열이 방출되면서 온도가 44도씨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넘기면 되나? 10번, 11번 넘깁시다. 자, 요런 거 이제 은근히 친구들 잘 못하는데요. 25도씨에서 액체 상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끓는 점 이후에 25도씨니까 얘는 기체고, 기체. 자, 요것도 끓는 점 이후 25도씨니까 요거는 기체고.
뭐 요건 산소고 요건 산소고 요거는 사실 질소고 이럴 건데 하여튼 그렇고 25도씨가 지금 요 사이죠?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입니다. 녹는 점 사이입니다. 그럼 액체로 존재하는 거고. 자, 25도씨 여기네요. 예. 녹는 점, 끓는 점 사이. 그럼 액체고. 나는 사실은 이제 에탄올인 거지, 에탄올. 근데 여기가 25도씨가 여기야. 아직 녹지도 않았지. 녹지도 않았으면 고체야, 고체. 자,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다랑 라가 됩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지금 처음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아, 물을 냉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을 물이면 액체지 액체. 액체에서부터 이제 액체 고체되고 고체되고 이럴 거고요.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이다. 0도씨가 맞죠. 예. 지금은 어는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예. 가구 간의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 이거 틀렸네. 액체는 병진 운동,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는 건 이제 고체고 다구간이죠. 나구간에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액체 고체로 되고 있는 거니까. 다구간에서 입자 사이 인력이 매우 강하고요. 다구간에서 고체 상태는 얼음으로 존재한다. 맞고요. 밑에 있네. 자, 나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응고네요. 응고되는 거 2개. 녹는다. 융해. 처리. 샘물이 식어 처리된다. 응고. 성에 생기는 건 승화긴 하죠. 승화인데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물이 언다. 응고. 뿌옇게 흐려진다. 이건 액화. 4번, 2번, 4번이고요. 자, 승화를 흡수하는 경우 그러려면 좀 더 뭔가 무질서한 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승화열을 흡수하려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돼야 돼. 그런 게 뭐 있냐? 이거는 아니죠. 기체에서 고체죠. 이거는 액체가 되는 거니까 아니고 액화니까. 얼음이 작아진다 이거 괜찮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고드름이 녹는다 이거는 뭐 융해죠. 융해. 드라이아이스 승화성 물질입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 흡수할 거고요. 자,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 일단 뭐 이름 좀 써볼까요? A는 융해, B는 응고, 자 얘는 액화, D는 C는 기화. 요건 둘 다 승화긴 하죠. 승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좀 안정한 애가 돼야 돼.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좀 안정한 애가 돼야 돼요. 예, 일단 D. 막 움직이다가 안정한 애가 돼야 돼. B. 막 움직이다가 안정한 애가 돼야 돼. F. 그래야지 남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BDF 5번이고요. 자,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원하다. 예. 기화열을 흡수해서 그래. 기화열 흡수해서. 예. 근데 기화는 C네요. 예. 가는 C고 나는 얼음이 녹으면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융해열을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융해열 흡수하는 거는 A가 맞네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2 맞네요. 하시면 되고요. 자, 물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고체가 융해할 때 입자 배후 흐트러지는 거 맞고, 액체가 응고할 때 입자 운동 둔해지고, 액체가 기화할 때 입자 개수 변하지 않고, 기체가 액화할 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아니죠. 가까워지죠. 고체가 기체로 승화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죠. 자, 얼음집 안쪽에 물을 뿌리면 얼음집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고, 과일 창고 안에 겨울에 물 항아리 놔두는 것도 응고열이 방출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2번이고, 수영장에서 벌벌 떠는 거 기화열을 흡수해서 그렇고, 이거는 얼음이 녹으니까 융해 1번이겠네. 일단 땀이 마르는 거 기화열 흡수, 주변에 이제 기화열 흡수 혀 내미는 거, 물속 우환으로 닦으면 기화열이 흡수가 되면서 시원해지는 거고요. 1번이 답이고, 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액화된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거. 액화되면은 열이 방출되거든요. 융해가 아니죠. 액화열이 방출되거든요. 액화열 방출로 인해서 주변 온도 높아지고요. 물입자 운동 둔해지는 거 맞네요. 수증기가 액화되는 거니까 둔해지는 거 맞고, 수증기가 열 에너지 흡수한다. 아니고 방출되는 거고, 물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진다. 가까워지죠.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기억, 니은, 리을. 4번. 이게 지금 오렌지가 얼어 있어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실험 해봐서 아는데. 아무튼 얼음은 어는데 그 오렌지는 안 얼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응고열이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요런 효과도 있다고 했어. 그렇죠? 얼음이 차가운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거 있습니다. 1번, 5번이 맞습니다. 자, 증발기에서는 온도가 낮게 유지시키는 부분. 증발기야. 증발기는 액체가 기체로 기화열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는 거죠.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됐죠?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저번에 혹시 그 고일 법칙, 산의 법칙 이런 문제 풀었나? 네. 이거 했죠? 네. 하고 그 다음에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숙제 안 해줬었어요? 안 빠진 것 같은데. 이거?
했어요? 네. 자, 풀게요. 이제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고체, 요 고체 플러스 액체, 여기 액체, 여기 액체 플러스 기체, 기체인데 끓는 점은 T2이다. 끓는 점은 T1이죠. 여기. 끓는 점. 이거는 녹는 점이고. 질량이 증가하면 T1이 더 높아진다. 질량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끓는 점이 이게 뭐 물이라고 쳐. 그러면 뭐 물이 1g이건 100g이건 다 100도씨예요.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은 다이다. 나죠, 나. 물질의 질량이 증가해도 라 구간의 시간을 일정한다. 이제 시간은 길어져요. 왜냐면 가열을 더 오래 해야 돼. 그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물질이 융해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기화할 때 걸리는 시간 더 길다. 보면 알아. 이건 보고 하는 거야. 융해할 때 이만큼 시간 걸렸고, 기화할 때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답이 5번이고. 자, 입자 운동 가장 활발한 구간은 마 구간이고요. 마. 이 구간은 기체 상태네요. 자, 그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모두 고르시오. 위 그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고르면은 나랑 라고요. 나랑 라. 근데 라가 나는 융해지 융해. 융해는 A야 A. 라는 C죠. 액체 기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C죠. 자, 2분 간격이고 이제 여기 어는 점이네. 어는 점. 가에서 얼음을 녹으면서 열에너지 방출한다. 아니지. 응고되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미안해. 그래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냉각하려고 하니까 얼음을 넣어 놓은 거야. 그치? 근데 얼음이 녹으면서 열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흡수. 그래서 이제 냉각하고 있는 거고요. 1번 답이고. 얼음과 소금을 섞어 냉각 효과를 높인다. 맞고요. 나에서 A 구간이 열에너지 감소하는 구간이다.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냉각을 하고 있는 거야. 냉각. B 구간에서 온도는 어느 점 맞고요. B 구간에서 응고가 일어나면서 방출한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맞습니다. 자, 고체네요. 출발점이 고체. 고체고 여기 고체 플러스 액체고 여기는 액체야. 액체. 액체고 여기까지는 가열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가열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냉각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플러스 고체고요. 고체고. 자, C의 온도는 녹는 점이라고 한다. C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 서로 같다. 같죠? 여기 녹는 점, 이거 어는 점인데 같죠? CD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 함께 공존한다. 아니에요. 액체만 있어요. BD 구간, DE 구간 출입하는 열에너지 종류가 같다. 같지는 않아. 열에너지 종류가 B, D, AB 구간은 융해열이고요. DE 구간은 응고열이네. BC 구간의 가한 열에너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그러네. 온도 올라갔네요. 답은 2번, 5번.
자, 기체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되네. 자, 가의 입자운동 활발해지는 거 아니고요. 가와 다 모두 열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 자, 목욕탕 안에 습기로 후덥지근하다. 이게 또 연결된 건가? 아니네. 자, 열에너지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골라라. 이거는 이제 액화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돼서 그렇고, 얼음 조각상 옆에 있는 거는 융해열을 흡수해서 그렇고, 얼음집 물 뿌리면 따뜻해지는 거 응고열을 방출해서 그렇죠. 자, 증기 난방 끓인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액화열 방출. 자, 가라네요. 열에너지 이름 액화열. 자, 종이가 원래 불 붙이면 활활 잘 탈 텐데 물을 집어넣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이의 발화점은 400도씨 정도 돼요. 발화점은. 그러니까 400도씨는 넘어가야 되는데 물이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끓는 동안에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100도씨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 종이가 안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찌됐건 뭐야, 기화열이죠. 기화열 흡수. 기화열 흡수랑 관련 있는 거. 이거죠. 예, 이거 기화열이죠. 기화열.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 흡수해서. 됐지요? 8번 했고 9번. 자, 이것도 기화열이네. 기화열 이용하는 건데 기화열 흡수해요. 옳지 않은 거. 젖은 모래에 물이 기화한다. 젖은 모래 대신 마른 모래를 사용해도 냉장 효과가 있다. 아니죠. 젖은 수건으로 덮어놓으면 효과가 좋다. 예.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냉매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냉장고 원리와 유사하다. 냉장고도 기화열 흡수다. 냉장고도 기화열 흡수입니다. 증발기에서 기화열 흡수. 실내기 응축기. 실내기에서는 액화열 방출. 자, 기역에서 아직 증발기로 들어가기 전이지 액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기체 상태가 되는 거고, 액체, 기체 맞고요. 증발기에서는 액화가 아니지, 기화지. 자, 증발기에서 열에너지 방출하고 흡수지. 실내기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은 기화열과 관련이 있지. 기화열 흡수해서.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 나오는 것은 응고열은 아니고요. 예, 액화열이죠. 액화열. 자, 됐지요? 요거 최상위권 여기 90쪽에 한번 봐주세요. 1번, 2번만 같이 해볼게요. 이게 아이오딘인데, 아이오딘은 승화성 물질이고, 그래서 원래 고체인데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기체 상태로만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C는 승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승화가 일어나는 거고, 고체가 기체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여기 차가운 물을 놔뒀어.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승화가 또 일어나는 거야.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A에서 얼음은 융해열을 흡수한다. 얼음은
녹겠지. 그럼 융해열을 흡수하겠지. 흡수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B에서 기체 아이오딘 액화한다. 액화가 아니라 승화야, 승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B에서 아이오딘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맞네요. 고체가 되니까. 자, 여기서 아이오딘은 요게 틀렸죠. 끝에가 고체로 다시 돼요. B에서 플라스크 바닥에 생긴 물질은 C에서 비커 바닥의 아이오딘과 성질이 서로 다르다. 아니에요. 예, 똑같이 아이오딘이니까 같은 거야, 성질은. 자, 물이 이렇게 얼 때 온도가 떨어지다가 4도씨에서 제일 밀도가 커요. 이게 1g의 부피가 작다라는 건 밀도가 큰 거야. 이 부피가 작은 거지, 그쵸? 밀도가 큰 거예요. 약간 높아지다가 얼음이 되면서 확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음의 구조를 보면 이제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긴 한데 이게 빈 공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4도씨 이상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물의 부피가 늘어난다. 이거 그쵸? 이거 보고하는 겁니다. 4도씨 이상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증가한다. 증가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 열팽창하는 건데. 0도씨 얼음 100g 부피가 0도씨 물 100g 부피보다 작다. 틀렸지? 예, 얼음의 부피가 더 크다. 얼음이 융해할 때 부피는 감소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추운 겨울철에 물이 얼어 수도관이 터지는 현상은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물이 응고할 때 내부 공간이 많은 구조가 되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92쪽에 4, 5번 풀어볼게요. 92쪽 4, 5번 4, 5, 6, 7 이렇게 네 문제 풀겠습니다. 예. 저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최상위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피를 그려놨어요. 원래는 이제 물을 제외하고는 액체의 부피가 고체 부피보다 원래 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체였던 거야, 이게. 갑자기 부피가 확 올라갔죠? 여기 액체인 거야, 액체.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부피 확 증가했죠? 여기 기체인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요때 온도니까 요거 녹는 점이고, 요때 온도니까 요거 끓는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T1은 녹는 점, T2는 끓는 점이 맞고, AB 구간에서 융해열을 흡수하여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BC 구간 융해열 흡수, BC 구간에서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는 맞네. CD 구간과 EF 구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난다. 그때 안 일어나요. DE 구간에서 입자의 인력이 강해진다. 지금은 다 가열을 하고 있는 거고 입자 인력 강해지는 구간은 없습니다. 예, 답은 1번. 이런 거 은근히 잘 못합니다. 25도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지금 끓는 점이 25도씨보다 낮은 애들. 예, 가나라. 예, 가나라죠. 예. 가나라고요. 아니네, 그게 끝이 아니네.
온도를 낮추면서 냉각할 때 가장 먼저 액화되는 물질은 라죠, 라.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예.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높다라는 거지? 예. 끓는 점이 가나라 중에 높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바중 입자사의 인력 가장 강한 물질은 마죠, 마입니다. 마고요. 녹는 점도 높죠,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쓰시면 되고요. 자,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대략 끓는 점 60도, 요거는 40도. 같은 종류 아니고요. 기와열이 비기와열보다 크다. 아, 어렵다. 지금 질량은 같은데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인데 기와열의 정의를 아셔야지 되는데. 기와열은 뭐 여기 써 있나? 기와열. 하여튼 기와열은 기화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야. 원래는 1g당인데 근데 지금 온도는 A가 높지만 끓는 점은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더 많이 흡수하는 건 B야.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열 에너지 흡수하는 열 에너지 양은 B가 더 많아요. A 입자 사이의 인력이 B 입자 사이의 인력보다 강하다. 강해요, 강해. 왜냐하면 이제 얘는 이제 60도씨가 지금 끓는 점이기 때문에 60도씨가 끓는 점이어서 그 입자 사이의 인력은 지금 A가 더 큽니다. 자, 저건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기와열에 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전체 질량이 감소하는 거는 없어요. 어느 구간이건 질량 감소하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질량은. 근데 부피가 늘어날 수는 있지. 이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늘어나는 거고 A가 아닙니다. 이거 틀렸죠. C 늘어나는 거고 E 늘어나는 거고. 입자의 인력이 강해지는 과정은 거꾸로 가야죠. 이제 BDF죠. BDF는 강해집니다. 상태가 변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얘네가 뭐 해야 돼? 얘네가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려면 얘네가 열을 흡수해야 돼. 흡수하냐? A 흡수하는 거, C 흡수하는 거, E 흡수하는 거 맞네. 디귿 리을.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 풀어야 되고요. 알겠죠? 숙제로. 네, 수고 많았습니다.